안녕하세요, 고록스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지난 일요일에는 눈이 저희 동네에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다음날 되니까 거의 다 녹았더군요. 저희 동네는 한 7cm 정도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눈이 오래 남을 줄 알았는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금방 녹았습니다. 이 염화칼슘 덕인가요? 덕분에 이제 이 꺼너기도 보면은 하체에 염화칼슘 가루를 많이 듬뿍 발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하부 세차를 통해서 이 하체를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꼭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계절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부 세차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1년에 4번, 한 6번 정도 하부 세차 해주면 차량 하체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제가 하부 관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부 세차. 예, 제 채널에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떤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아니, 하체가 이렇게 부실한데 어떻게 이 차가 3천만원씩이나 가나, 이제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들에 대해서 이 조형성의 핸들의 이 다기능 버튼들이 있잖아요. 이 다기능 버튼이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십시오. 제 차 이코넉스의 핸들의 모양인데요, 여기 보면 다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전 중에 필수적인 버튼이 요 정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성 인식 버튼이 있고요. 음성 인식률 괜찮습니다, 이코넉스. 예. 음성 인식으로 라디오도 켜고 전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바람의 세기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렇게 전방 추돌 방지 장치 거리 조정하는 거, 속도 제한 버튼, 크루즈 컨트롤 해제 버튼, 요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약간의 좀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차가 워낙 많이 까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측면보다는 제가 이제 하체 부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이코넉스는요, 하체에서는 짱짱한 기능을 가진 차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국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쉐보레 차는 언더커버가 없기 때문에 하체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체의 강성은 언더커버가 있고 없고의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쉐보레 편을 들어보자면, 아니, 부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언더커버를 오픈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왠지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예전에 올렸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이코넉스가 이제 3세대 모델 처음 출시됐을 때 충돌 테스트 받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투싼의 충돌 테스트, 같은 조건에서의 충돌 테스트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이 느낌, 이 생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과연 어느 차가 안전한지 여러분들 확 보시면 느낄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판단을 몫이고요. 어느 쪽의 차가 더 안전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요, 제가 이코녹스의 그 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초고장력 강판 82.3%, 기가스틸 17.7%의 조합으로 이 이코녹스의 차체는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초고장력 강판은요 1기가 이상의 강성을 가진 그러한 차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웬만한 차들 1기가파스칼의 강성을 가진 차는 아마 없을 거예요. 얼마 전 쌍용 자동차의 그 뉴 렉스턴 이 광고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거든요. 1기가파스칼이라는 그 단위값이 나오거든요. 이제 우리도 초고장력 강판 장착하고 있어, 뭐 이러한 내용이겠죠. 보면은요, 쉐보레는요 진즉에 1기가파스칼 이상의 차체의 강성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초고장력 강판은 1기가파스칼이 이미 넘었고요. 기가스틸은요 그거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의 그 강도를 가진 그 기가스틸이죠. 이코녹스의 하체가 부실하다의 개념은 저는 100% 반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 영상 보여드렸죠. 출고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제가 엔진을 갈면서 하체를 들어 올렸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녹이 있었습니까? 흙먼지가 묻었을 뿐이지 녹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기라인 쪽으로는요 그냥 녹슬 기미가 보였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 배기라인 쪽에 그 언더코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열이 나는 부분에 언더코팅 해봤자 이것은 돌이 아무 타불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고열에 의해서요 그거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런 액션이죠. 이코녹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코녹스는요 이전 세대와 그리고 지금 이 3세대 모델의 그 강성을 비교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초고장력 강판의 비율과 그리고 기가스틸의 그 비율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리고 요쪽 이 지붕 쪽에 이 받쳐진 것과 그리고 밑에 하부 쪽 그리고 행다 일부 쪽에 기가스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가스틸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벼우면서 그 강도는 엄청나게 큰 것이 바로 기가스틸이고요. 그리고 이코녹스의 그 초고장력 강판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고장력 강판도 1기가파스칼이 넘는 그런 고강도의 강성을 가진 금속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이코녹스는 기가스틸로 무장한 그러한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체가 이미 아연 도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어느 정도 강성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하체 부실이라는 그 단어는 이 차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니, 언더커버가 없으면 이 하체에 장착된 그 전자 센서가 오류가 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북미에서 양산된 이런 차들도 마찬가지로 언더커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멕시코에서 만들었던 그 이코녹스도요 언더커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럽에 수출된 그리고 중국에서 제작된 이러한 이코녹스에 여러분 언더커버가 있을까요? 언더커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코녹스에만 언더커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급된 모든 이코녹스에는 언더커버가 없습니다. 차라리 어떤 그 미국 유튜브 채널에서 그 댓글을 단 사람처럼 말한 것처럼 어차피 언더커버가 오염물질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언더커버와 차체 사이에 그 고온이 발생하게 될 텐데 오히려 그 방열을 갖춘 그 전자 센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보면은요 어차피 이 전자 센서는 방열 방수성을 다 갖춘 것이니까요,
뭐 젖었으면 빨리 말릴 수 있는 그런 통풍성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통풍성이 제대로 확보돼서 빨리 습기를 빨리 마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가지로 이 이코녹스에 대한 그 불만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약간 그 불만에 좀 객관성을 잃은 그 불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차피 하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서스펜션에 대한 그 불만이 있는 그 일화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려볼게요. 예, 보면은 이 이코녹스는 보면은 이 스테일링 암이 너무 얇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테일링 암 보시죠. 이 스테일링 암은 바로 이코녹스의 바로 이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볼 때에도 언뜻 얇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두꺼워봤자 어느 정도 두껍겠습니까? 그래서 제 구독자분 중에 서스펜션 그 제작 업체, 그 GM에 납품하고 테슬라에도 납품하시는 그 어떤 구독자분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코녹스의 그 스테일링 암이 너무 얇다, 그래서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 차가 측면에서 충돌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이러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글을 주시기를, 서스펜션은 측면의 충돌을 버티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다. 서스펜션의 설치 목적은 차체의 중심을 잡는 것이다. 노면의 충격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서스펜션의 목적이다. 서스펜션은 충돌을 버티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금속의 강도를 두께로 생각합니까? 이전 시대의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요즘은 어떤 재질로 금속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그 금속의 두께가 그 강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습니까? 스테일링암은 서스펜션입니다. 차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노면 충격을 흡수해주는, 승차감을 업해주는 그런 용도로 설치해 준 것입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스테일링암은요, 노면의 충격이 이렇게 전달될 때 이 비틀림이 생기죠. 이 비틀림이 흐르는 그 공진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 흐르는 방향을 이 공진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비틀림 방향을 역으로 작용을 해서 이 비틀림을 잡아주는 것이 이 스테일링 암이고요. 그래서 차체의 노면 충격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스테일링 암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이코녹스가 스테빌라이저가 너무나도 작다, 너무나도 얇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스테빌라이저는 바로 여기 요 부분에 있습니다. 요 앞쪽과 그리고 요 뒤쪽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스테빌라이저가 너무 얇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스테빌라이저는요, 그 차체가 달리다 보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흔들리는 이 충격파를 흡수해 주는 목적으로 설치해 준 것이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이것이 두껍고 얇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두껍다고 해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스테빌라이저가 얇아지면 좀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승차감이 있어서 약간 살짝 출렁출렁하는 그런 느낌,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약간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이 스테빌라이저는 그 차의 조향성을 좋게 하고요, 그 조향에 대한 그 반응성을 좋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테빌라이저가 뭐 얇고 두껍다고 해서 차에 어떤 강성에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차원의 그 장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댓글을 써 주셨길래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차는 전문가가 만드는 거고요, 차체의 강성은 이 서스펜션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약간 살짝 좀 약간 흥분을 했습니다. 이제 좀 그만 좀 까였으면 좋겠어요. 이 차가 이게 왜 이렇게 까여야 되는지 이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보면은 뭐 우리나라 국내 그 새로 출시된 그 어떤 모델에서는 출시 3개월 만에 치명적인 부식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9개월 만에 엔진오일 갈 때 이렇게 올려봤어도 어떤 치명적인 부식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언더커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잠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코녹스는요 약한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내 어떤 차들보다도 단단함에 있어서는 뒤에 처지지 않는 그런 차입니다. 뭐 충돌 테스트가 다 보여주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충돌 테스트 영상 잘 판단하시고요. 과연 안정성에 있어서 어느 차가 더 안전한지 여러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에 어떤 영상을 올릴지 참 고민입니다. 이 자동차 매장 방문하기가 되게 힘드네요. 저는 계속 늦게 퇴근하고 이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떤 구독자님 분들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그 여러 동영상들이 이제 뭐 20분 이상 되고, 그러니까 설명이 너무 장황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요약본 동영상을 한번 올리는 게 어떠냐, 이 자막 형식으로 해서 핵심만 올리는 그러한 영상을 올리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이제 한번 그동안 올렸던 그 동영상에 대한 그 요약본 동영상을 따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이코녹스 소유자분들은 우리 꺼너기 겨울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새 날씨가 많이 추웠죠. 그리고 저희 동네는 그 맨 처음에는 15도까지 기온이 급강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소수는 영하 11도씨 이하에서 동결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정예열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겨울철에는요 그 1분 정도 그 예열을 해주면 SCR에서 어느 정도 동결될 수 있었던 요소수를 녹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요소수 탱커에도 나름대로 어떤 그 히트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한 1분 정도의 그 예열을 통해서 요소수를 녹일 정도의 그 시간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하시고 영하 11도씨가 넘어갔을 때는 나는 예열 같은 거 안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도 할지라도 요소수 SCR DPF를 위해서 1분 정도 예열을 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한겨울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